안녕하십니까. 이병선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의 주제는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둘째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가 임신이 잘 안 돼서 걱정이 되는 분들이 꽤 있고, 또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데 몇 살 때부터 그러면 과연 이런 임신 능력이 떨어지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요즘에 난소의 나이가 좀 높다. 그러니까 난소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한의학적인 돌파구는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 명이 시작해서 한 명도 못 낳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임신 출산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둘째를 낳겠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를 가져야 한다, 갖고 싶은 사람들 더욱더 도와줘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둘째 때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이를 낳고 건강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애를 낳고 나면 무조건 약해집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는 뱃속에서 아이를 길러야 되죠. 또 출산하면서 또 많이 몸이 손상이 되죠. 출산하고 모유수하면서 또 소진이 되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사이에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었으면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의 기능들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식의 건강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첫째 때 뭐 그냥 아이 가지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둘째도 별로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생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임신을 하시고, 그리고 임신을 계획한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때 또 임신이 되었는데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시죠. 내가 첫째 때는 유산 없이 잘 출산까지 갔는데 왜 둘째 때는 또 유산이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째를 가지시려고 계획을 한다면 반드시 한의학의 치료를 통해서 보강을 하고 준비를 해서 꼭 임신을 하셔야 또 출산 때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한의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속된 말로 사고 친다라고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고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번을 부부관계를 해서 한 번 했는데 사고 쳤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은 오히려 임신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젊은 친구들 어때요? 정말 뭐 우리 점잖지 않은 말로 하면 원나잇? 네. 한 번 해서 임신이 됩니다. 뭐 속된 말로 스쳐도 임신이 되고 정말 임신의 공포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네, 물론 이 연대기적인 나이, 몇 살 먹었냐, 이게 연대기적인 나이겠죠. 이 연대기적인 나이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사람의 건강, 생식 건강의 나이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20대 같은 40대가 있고 또 40대 같은 20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제 굉장히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또 임신 출산하는 그런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뭐 결혼이 늦어지니까 당연히 따라서 임신 출산이 늦어지는데,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생식 능력이 확 떨어지느냐? 보통 이제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참 굉장히 합의하기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어요. 만 3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대표적인 경전인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57에 35세, 35세부터 생식 능력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도 서양의학에서도 35세부터 난자의 퀄리티가 질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배란도 잘 안 되고 또 시험관을 할 때도 이 배아의 질이 떨어지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35세 전에 결혼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난자를 냉동시켜 놓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여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몇 년 후에 임신을 하겠다, 아이를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무슨 자판기 누르면 애가 뚝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다른 모든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의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임신 출산에 대한 걸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불확실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임신 시기에 대한 것을 꼭 저울질하고 그리고 나의 실질적인 생식 건강의 나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AMH라는 그런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난임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엔티 뮬러리언 호르몬, 결국은 난소의 예비능, 뭐 난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원시 난포들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그런 이제 원시 난포에서 배출이 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배란할 난자들을 가지고 있냐, 난포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AMH 수치가 보통 이제 2 정도 이상은 되어야 임신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시험관을 할 수 있다. 시험관 시술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30대에서 뭐 0점대의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당신의 난소 나이는 40대입니다. 뭐 폐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해서 많이 실망하고 절망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AMH 뭐 0점대 환자들도 건강하게 자임신 출산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AMH 수치가 낮아도 사실 크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 후보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본선 경쟁력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에 이 난저로 성숙할 수 있는 예비 남포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임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난자 하나만 있어도 임신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MH 수치가 낮아도 이 난자의 퀄리티를 좋게 해서 한 번에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실 AMH 수치는 뭐 떨어지긴 해도 이렇게 돌아가서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또 젊은 분들의 경우는 치료를 통해서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AMH 수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우리가 난소의 기능이 좋아지려면 전신의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의 신체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 생식을 담당하고 있는 생식 기능, 생식의 주체가 되는 난소, 자궁 이런 부분들도 다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AMH 수치가 낮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한의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주로 이제 나이와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임신이 왜 어려운가, 그리고 둘째 임신은 반드시 준비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만 35세가 넘으면 임신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면 우리가 보강을 한다라는 그런 한의학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고, 또 AMH라는 그 난소의 나이를 평가하는 그 수치가 너무 낮다, 또 0점대라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한의학에 충분한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